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만큼이나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손소독제인데요. 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피해 사례가 모두 69건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17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 가장 많이 일어난 사고는 눈 손상을 입는 안구 관련 사고였는데요. 이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60% 이상 고농도로 응축돼 있어서 눈에 닿으면 각막 손상과 같은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식당 등에 있는 손소독제를 쓰려다가 눈에 튀는 사고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일 이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되고요.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서 이 소독제가 들어간 방향으로 생리식염수나 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커피 전문점에서 이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을 해서 음료에 타 마신다거나 또 이 포 형태로 된 손소독제를 젤리로 착각해서 섭취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에게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생활 속 제품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합성 가죽 소재의 소파 많이 사용들 하실 텐데 네. 이 시중에 파는 합성 가죽 소파에서 이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가장 많이 팔리는 합성 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이 가운데 무려 16개 제품에서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 물질이 나왔는데요. 예. 특히 피부와 직접 닿는 이 방석 부위에서 이 물질이 유럽연합 허용 기준의 최대 325배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이 아토피나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간이나 신장, 또 생식기 등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파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은 그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안전 기준조차 없다는 점인데요. 예. 이 유럽연합의 경우는 소파를 포함해서 피부와 닿는 모든 품목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안전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소파는 우리가 오랜 시간 머무는 가구잖아요. 그런데 안전 기준조차 없었다니 놀라운데요. 서둘러서 마련해야겠습니다. 3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6만 5천여 명에 달하면서 일주일 만에 22%나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항공 이용객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봄방학을 맞아서 이 미국 내 휴양객들이 대거 이동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1년 만에 공항 이용객이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이 3월 한 달 중에 이 3월 가운데서 26일이 하루 여행객이 이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를 하면 이 이용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승객들이 지역을 넘나들게 되면서 미국 내의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화한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이 미국 항공사들이 방역 수칙을 조금씩 완화한다는 건데요. 탑승객이 늘면서 좌석 간 거리 확보를 위해서 줄였던 이런 정원을 좀 더 늘리기도 하고요. 또 이 간식과 음료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업계는 사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좀 더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이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두 차례 맞은 뒤에는 이런 예방 효과가 90%로 높아졌는데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면 6개월이 지나도 이 효과가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내
국내에서도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이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7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차 접종을 한 경우에 86%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 76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한 달 동안 이 가운데 한 104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네.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이 한 달 동안 감염자가 57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인 2주 정도를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감염자가 결과적으로 15명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89명, 즉 86% 정도의 감염을 예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고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1차 접종이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맞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식도 백신 물량 관련 소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화이자 백신이 모두 50만 명이 2회씩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5월까지는 137만 5천 명분이 더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백신 물량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2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380여 명한테 접종할 거다 이렇게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모두 207만 5천 명분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화이자는 접종 간격이 3주로 다른 백신보다 짧기 때문에 2회 접종분을 미리 당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백신이 2분기에 770만 명에게 접종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1만 5천 명뿐이고요. 코백스가 3, 4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가운데 84만 명분의 이 도입이 미뤄지면서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물량도 2분기 내 도입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얀센 백신 같은 경우도 5월에 50만 명분 공급을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후 추가 도입 계획이 아직은 없고요. 또 이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미국 내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4차 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은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시 조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